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정신 같은 게 아니야.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정신 같은 게 아니야.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정신 같은 게 아니야. 위원장님. 웃기고 앉아있네. 변신 같은 게.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을 향해 그것도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의사 발언을 빙자해 훈계하며 압력을 행사한 건데요. 이게 정말 웃기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거 국회 능멸이죠.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보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려고 하는 위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전부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보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보임에 터잡아서 이게 패스트 트랙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야죠. 그런 거를 그냥 부어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국정감사장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그가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변신 같은 게. 하여간 자신들이 자기 구를 팝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에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지금 민심은 검찰과 한국당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혀 느끼지를 못하니 이를 어쩝니까? 국정감사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쌍욕을 해대며 자기 방어에 여념이 없는 저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답이 없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모양 이 꼴하지, 또 국회에서는 서초동 촛불 집회가 관제 집회니 편가르기 공론 분열이니 가짜 뉴스, 가짜 여론 만들어내기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국당이 국론 분열 편가르기를 주장하고 나서자 조중동 찌라시와 종편 기레기들이 같이 화답을 하며 나라가 두동강이 났네, 세력 대결 양상이네, 온갖 호들갑을 떨어대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세력 대결 양상까지 띄었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론이 분열된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라면서 다만 깊은 대립의 골로 빠지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에 하나로 모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갈라진 광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던 최근 대규모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립이 더 깊어지거나 모든 정치가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쪽 참가자 의사를 모두 존중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에 하나로 모였다고 강조하며 국회에는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광화문 집회의 요구,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개혁에서 한몸임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추라고 주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였든 국론이 통일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나요?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나치나 북한 같은 나라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크게 찬반으로 나눠져 진영을 형성하고 진영 대 진영의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만들어 대의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논리와 논리, 의견과 의견의 충돌로 의견이 모이게 되고 집중되면서 최종 결론을 만들어내왔던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크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기에 군소정당들, 진보개혁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크게 나눠져 국민의 정치적 지형을 만들고 그 축을 중심으로 지지자들과 여론이 모이게 되는 거죠.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당선이 되면 항상 국민 통합을 외치게 되어 있고 그 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온 국민의 정치적 지향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언론들이 일제히 나라가 두 쪽 났다고 난리치고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데요. 언론의 이런 행태는 참 신기합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도 두 쪽이 나야 정상인데 불가사의하게도 한몸이라는 사실인 거죠.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언론이 알아야 할 것은 기자보다 시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인데요. 시대는 바뀌었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이 나라를 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도 역사의 흐름과 시대를 읽지 못하는 언론들의 행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곧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지겠지만 말입니다.